2016년도에 나온 논문? 네, 뭐 그런 거예요. 2016년도에 한국금융학회 해가지고 가계부채와 주택가격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임대봉님이 이제 작성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가계부채, 주택가격 뭐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그래프나 뭐 이런 게 많이 이제 가미가 돼 있어요. 예, 뭐 이런 그래프 뭐 이런 거. 근데 대부분은 다 제가 이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은행에서 돈 빌리기 쉬우면 주택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고, 그리고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 등등등에서 얘기했다시피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과연 집값이 떨어지냐? 아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만큼 살기 좋아졌기 때문에 집값이 당분간 더 오른다라는 거, 뭐 그런 등등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를 뭐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어보긴 좀 뭐하고, 더군다나 2016년도 거잖아요. 저만 읽어보면 된 거잖아요. 예, 저는 간추려서 얘기해드리면 다 읽어보기보다는 요 밑에 결론, 요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본 연구의 시사점은 분석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높게 상승한 것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상승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 연구나 뭐 이런 거를 공부하셨던 분들이 다 알고 싶다시피 기대 심리 상승 요인이 좀 컸고, 이게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에는 그 주택 시장에, 예를 들면 평택, 화성, 안성 이런 시장에 대규모의 주택 공급이 나온다거나, 또는 정부에서 확실한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뭐 이런다거나, 지금 사전청약처럼 희망 고문이 아닌 확실하게 공급을 뭔가 하겠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 주택이 어느 정도 이렇게 눌리더라. 그런 거죠. 따라서 지역의 가계부채 부실을 방지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의 강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 관련 금융정책의 방향성이 필요성하다고 판단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1년에 지금 주택에 관련된 것들, 이런 아파트들에 관련된 부작용이 일어났던 것, 특히나 뭐 조정 대상 지역을 묻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 규제로서 시장을 누르려고 하는 이런 모든 부작용들이 서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주변에 다 그게 퍼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딱 그거예요. 서울은 서울대로 금융정책을 펼치고, 지방은 지방대로 금융정책을 펼치고, 뭐 이런 개별된, 세분된 아주 디테일하게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 정책이 너무 한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 이렇게 부작용이 난 거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주택 양도세 완화로는 전월세난 못 푼다. 이거 뭔 소리인가 싶죠? 다주택자들을 양도세 완화하는 것도 전월세난을 못 푼다라고 되어 있는 게 2011년도 MB 정부 때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죠. 정권은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우리는 그 정책에 맞춰서 돈만 벌면 된다. 어디로 가든 배는 산으로만 안 가면 되는 거니까. 왜냐면 지금 뭐 다 뭐 그 당 욕하고 뭐하고 그럴 시간이 아니고, 그 당에서 그렇게 했어도 돈 버신 분들은 다 돈 벌었잖아요. 못 벌어서 이제 배가 아픈 거지. 왜냐면 지금 정권 뭐 180석이 어쩌고 뭐 해도 버신 분들은 돈을 어마무지하게 버셨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팩트가. 못 버신 분들은 아차 하는 그 순간에 기회가 그렇게도 많았지만, 26번의 기회를 줬지만 못 잡은 거고, 잡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버티고 운이 좋아서 등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된 건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1년도 MB 정부 때는 다주택자들한테 이런 양도세 완화나 뭐 이런 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전월세를 못 풀었대잖아요. 전월세 난을.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후유증, 이거는 이제 전월세를 신고하는 그 후유증. 아마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리비 인상폭이 엄청나답니다. 이거를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이제 제소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500에 40만 원짜리 월세가 있어요. 그럼 40만 원이 예전에는 관리비 포함이었다고 치면, 지금은 관리비 별도로 뭐 10만 원,
뭐 15만 원 관리비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뭐 막을 수 있는 게 없다. 예,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네이버, 뭐 직방, 다방 뭐 이런데 또는 뭐 부동산 관련된 이런 사이트에서 뭐 아파트는 어차피 관리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서 뭐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그러면은 관리비가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예. 관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다. 뭐 참 그렇죠. 그리고 가계부채 종합대책 미흡하고 불안하다. 이 얘기도 지금 뉴스가 아닙니다. 2011년도 뉴스거든요.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하우스 푸어는 과도한 빚으로 집을 사서 은행 이자나 뭐 대출 이런 거 관련된 거를 갚는 거가 버거울 정도로 해가지고 뭐 자살하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에 내가, 이때는 10억은 아니었겠지만 10억의 집을 대출을 왕창 껴가지고 살 수 있었던 그 시기에 대출을 왕창 껴가지고 샀는데 집값이 1억이고 2억이고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조정이 왔을 때 집을 팔아도 은행 부채를 못 갚는 지경까지 가는 게 이제 하우스푸어거든요.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 시기 때 집 사면은 별 주변의 반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겪어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전세 사는 게 굉장히 뭐 현명해 보이고 했던 뭐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가계부채 종합하고 뭐 미흡하고 중상층이 뭐 이걸로 인해서 무너지고 한다라는 게 이게 다 MB 정부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 이때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부가 누가 되든 이거는 사실 그냥 우리가 그냥 원하는 그 당, 본인이 원하는 당을 그냥 찍고 본인이 그냥 만족하면 그만인 거고, 중요한 거는 정책들이 뭐가 펼쳐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책들. 여기서 이제 가계부채 미흡하다 해가지고 이 이후에 뭐가 나왔죠? 이 기사가 이제 계속 이어지지만 이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 대출을 다 풀어버리죠. 대출을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런 신호를 포착하면 되는 거예요. 정책이 뭐가 딱 나왔다. 그럼 신호를 보고 돈을 빌려라? 그러면은 어떻게 움직이겠네? 이런 거 학습. 2011년도에 그런 게 나오고 2015년도가부터 본격적으로 대출 다 풀면서 난리가 났었던 그런 것들. 뭐 약 한 4년 정도 계속해서 이런 게 있었다. 하우스푸어 지원책 서둘러야 뭐 이런 기사들. 이 뭐 하우스푸어가 이제 전국에 몇만 명이고 이게 무너지면은 중상층이 무너지고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무너지지 않게 보전을 해줘야 된다. 정부에서는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 올라도 문제, 적정하게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 그 언저리에서만 올라주길 바라는 거예요. 1년에 한국 이제 은행에서 발표를 하죠. 올해 성장률은 얼마다. 그 정도만 올라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큰 폭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라주길 바라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원치를 않아요. 어느 저기가 하든 간에. 그러면은 뭐 계속 기사를 보겠지만 지금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뭐가 됐든 집은 사놔야 된다.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오른다 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는 안전자산 중에 하나다. 안전자산이잖아요. 떨어지면 받쳐주고 올라가면 눌러주고 일정 수준에서는 계속 올라가게 하려고 할 테니까. 대내외적으로 뭔가 큰 충격이 오면 돈을 풀고 그게 해소되면 돈을 다시 걷어들이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제 제일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지금 그래프가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탁 위로 튀어 올라갔잖아요. 그럼 요거를 평균을 맞춰야 됩니다. 평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요게 이렇게 횡보로 갈 거예요. 쭉 올라갔던 게 이렇게 꺾여가지고 일직선 정도로 이렇게 유지될 겁니다.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이 가겠죠. 그리고서 평균 시점이 딱 맞추는, 그게 한국은행이나 연준이나 얘네들이 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길게 10년, 20년 길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쭉 우상향하는 이 그래프.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현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거를 내 대에서
해결을 못하면 내 후손들한테 줄 수 있는 정말 똘똘한 거, 알짜배기를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어디 뭐 외딴 데다가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아니고. 전세 제도가 사라지면 역시나 이거 자꾸 이제 옛날 기사를 보는데, 왜냐면은 계속 되씹어 드리려고.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 아름다운 말이긴 한데, 집을 사지 말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말을 바꾸면 굉장히 또 집은 살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전세제도가 뭐 사라지네 어쩌네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진 않더라.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제도긴 한데, 이게 물량이 줄고도, 이게 문제가 전세 물건이나 월세 물건이 줄어도 정부에서는 문제, 너무 늘어도 문제, 중간 어딘가에서 평균적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런 거. 이 하우스 푸어라는 기사들을 일일이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과거에도 하우스 푸어라든가 뭐 이런 주택 경기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권이 잡든 그때 당시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잘 해결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주택은 떨어지는 것도 싫고 올라가는 것도 싫고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올라가기를 원하더라가 오늘 이제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었고, 무주택자이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주택을 과감하게 취득해 놓는 게 오히려 더 낫다. 그리고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 좀 조심하셔라. 미리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번 주, 저번 주, 뭐 이번 달 들어서는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소식이 사실 그렇게 뭐 할 게 없습니다. 분양 소식 같은 거 말고는 뭔가 이렇게 전반적인 이 부동산 경기라고 해야겠죠? 부동산 경기가 지금은 너무 좋아요. 평택이 지금은 뭘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너무 잘 돌아가고 있고,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것도 만약에 주택이 되면 공급이거든요. 새 아파트 공급. 이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일단은 공급이 딱 한번 쏟아지면, 한번 이렇게 우르르 쏟아지면 그거 다시 이렇게 세워질 때까지는 주택 경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압력이 있다라는 거는 감안하셔라.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요런데, 경남이건 뭐 반도건 뭐 이런 것들 투자하실 때 굉장히 장기간의 공사 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게 이제 완공돼서 입주할 때도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 미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오늘 시점으로 예단해 본다면 그때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그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아까 그래프에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한 번은 주택이 요렇게 올라가면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흘러가는 요 구간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평균 상승률을 이렇게 맞추려고 할 거다. 요게 이제 평균이고 요게 이제 상승 그래프라면은 요 구간들 힘든 구간들이 있잖아요. 평균 이하로 갔을 때 요 힘든 구간들을 견딜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감안하고 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꺾여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는 거는 좋은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뭐 여러모로 이제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싫으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흐름상 이게 아마 이쯤 온 것 같잖아요. 지금 뭐 2년 3년 더 올라간다면 그때 당시에 어떤 정책들로 인해서 정부에서 너무 이거를 여기에서 더 이렇게 올릴 것 같진 않으니까 뭔가 주택을 계속 집값 상승을 잡겠다라고 하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안정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럼 요 구간이 왔을 때
요 구간이 왔을 때는 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냥 좋진 않고 준비는 하고 있자. 그거죠.